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홍스타 9시면 또 찾아오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기분 좋은 상승장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아주 하락장이어가지고 좀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을 많이 걱정을 또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제 분명히 시장은 다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 드린 만큼 또 오늘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기분 좋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홍스타에서요, 오늘 시황과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로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홍스탁 방송을 엄청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한 주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인데 목요일이에요. 왠지 모르겠는데 방송이 마지막이라 그런가요?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한 주를 잘 마무리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우리 목요일이 가장 좋으니까요. 목요일은 더 알차게, 제가 방금 시작할 때 우리 쌤한테 칭찬받았어요. 요즘에 우리 위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슈, 알찬 정보들 가지고 우리 주린이 커넥터 역할 톡톡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스탁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주식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아봐야겠죠. 노란톡 입장 영상 방법 함께 보실게요. 네. 자, 오늘 정말 또 강한 상승장을 보여줬던 그런 맞아요. 시장이었습니다. 개인이 엄청 많이 팔았어요. 1조 9천억대 네. 이제 이렇게 매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엄청나게 또 매수를 같이 동반 매수를 해주면서 함께 또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좀 기분 좋게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맞아요. 부디 뭐 내일이랑 다음 주까지 좀 이어졌으면 하는 네. 마음이 바람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거를 또 살펴보셨고, 네. 또 어떤 게 궁금하셨는지 한번 뭐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황을 준비할 때 일단 기분이 좋았던 이유.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슨 색깔이죠? 네, 바로 빨간 색깔이죠. 우리 빨간색만 보면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저도 오늘 그렇더라고요. 어제 쌤께서 그 비밀 강의, 우리 시크릿 강의, 또 바로 매물대 강의 딱 해주셔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오늘 빨간색이 딱 반등이 나와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던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좀 느낌이 좋게 올라오더라고요. 3천을 딱 회복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오늘 시황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쌤 오늘 시황에서 뭐 특별히 봐야 할 것들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오늘 이제 시황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 크게 뭐 딱히 크게 뭐 볼 건 없었고, 네. 다만 이제 오늘 시장에서 그 저기 이제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는데 네네. 뭐 미처 힘을 못 썼던 그런 오. 섹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섹터들 조금 한 번씩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네. 오늘 의외로 2차 전지 섹터가 좀 강하진 못했어요. 다 전반적으로 다 강했는데,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숨고르기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 숨고르기 시장 그 시기에 보통 매집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같이 좀 매집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조금 더 들고 가시면 2차 전지 쪽으로는 좀 좋은 결과 나올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오늘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다 괜찮았기 때문에 네. 이 분위기가 내일까지 이어질지 혹은 뭐 이대로 또 내일 다시 장이 끝날지 네. 좀 봐야 되겠지만, 지수 차트 상으로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분을 이제 다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 네. 보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천선을 다시 회복을 해줬어요. 하루 만에 또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정말 좀 큰 하락이 나왔는데 그 어제 하락분을 전부 다 이렇게 상승시켜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975포인트대까지는 분명히 좀 올라와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죠. 3,100포인트까지는 회복을 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코스피는 3,100포인트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은 975포인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갔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이 또 생겨지는 날인데요. 빨간 색깔이 자주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의 기분은 좋아지고 또 더 많이 긍정적인 생각을 충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주식 방송을 볼 때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또 많은 시황 소식들뿐만 아니라 뭐 이슈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여러 신문 자료가 최근에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홍스탁 노란톡은 앞으로 더 좀 활발해질 테니까요. 지금 자막에 나가시는 우리 QR코드만 찍으셔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또 입장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황은 좋았던 걸로 짧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바로 이슈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우리 오늘도 기분 좋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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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죠? 네? 왜죠? 기분 좋은 이유 뭐가 있죠? 홍스탁 시간이어서요. 홍스탁 시간이어서 기분도 네. 좋고 또 삼겹살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네네네, 하니까 맞습니다. 네, 네.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이슈 이슈. 핫이슈. 아, 오늘 네. 기분 좋게 또 핫이슈 시간 가볼게요. 자, 쌤, 오늘 제가 열심히 공부한 이 자료를 좀 적어 와봤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네.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가볼게요. 오늘 이슈는 제가 태양광 이슈 좀 가져와 봤어요. 태양광 이슈 중에서도 적어왔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식을 하면은 여러분 좀 방대하게 똑똑해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소재. 이게 또 반도체랑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이 반도체랑 또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온라인 네. 사업자랑 태양광 사업자 이런 이슈도 많이 보이고 이 태양광 이슈를 좀 어떻게 하면 해석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그 태양광에 있어가지고 이제 뭐 2천억대 지원을 해준다 이런 네. 부분들은 맞아요. 이미 이제 우리 그린 뉴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아. 그 정책 자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투입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음. 다만 이 이슈는 이제 그 원래 있었던 재료이기 네. 때문에 뭐 사실은 지원금이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당초 처음에 이제 측정했던 예산과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충족이 돼 줘야지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제 구상했던 정책 자금이 좀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좋고 지금도 좀 이렇게 계속 지원이 올 겁니다. 다만 오늘 뭘 또 가지고 나왔더라고. 네. 페로브스카이트. 네. 예. 이건 또 어디서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죠. 아, 그래요? 신문기 제 매수 그러면은 맨날 페로브스카이트 읽잖아요. 네. 저거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제가 오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큰일 났다, 네. 네.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이슈가 된 지가 꽤 됐어요. 지금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좀 이제 이거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 네. 왜냐면은 그 페로브스카이트의 관련주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에너지 섹터, 태양광 에너지 테마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관련주로서 역할이 있어요. OCI라는 종목도 그렇고, 뭐 신성 ENG도 그렇고 다 이제 관련주로 부각이 돼 있는데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네. 그 제자님께서는 네. 이거를 어떻게 또 공부를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가 뭔가요? 네. 페로브스카이트 네. 이 부도체랑 반도체 네. 이 도체 성질과 네. 이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구조를 갖는 물질이다. 그래서요. 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 페로브스카이트 사실 처음 들어봤고요. 네이버 사전에 네, 검색해,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잘 검색해봤습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네,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얘기해줘야지. 네. 도체, 반도체 이런 거 왜 거기서 마무리를 합니까? 아니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 딱 이 느낌이었어요. 페로브스카이트 이게 전 기업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아니더라고요. 그냥 물질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근데 여기에 반도체, 도체 이런 거 얘기하니까 무슨 네. 소린가 싶죠? 반도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이슈랑 딱 맞겠다. 아. 이래서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봐도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뭐 도체가 뭐고, 반도체가 뭐고, 쉽게 우리 부도체가 필요해요. 뭐고. 네, 필요해요. 그죠?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스카이트라는 거는 네. 태양광은 원래 우리가 어떻게 그 태양광 그 충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뭔지 아세요, 혹시? 뭐예요?
그 폴리실리콘이라 그래가지고 폴리실리콘. 네, 이게 원래 태양광에 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예요. 이 충전에 네. 태양광 충전에. 근데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그 폴리실리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 것 중에서는 네. 가장 효율을 크게 뽑고 있습니다. 오. 빛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전기로 음. 전환시켜주는 이 효율을 가장 지금 잘 많이, 높이고 네, 네. 있는 오. 이제 소재인데, 네. 근데 이제 갑자기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게 음. 원래 이제 이게 상용화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물론 안 됐어요. 네네네. 지금 이제 아직? 연구 네. 중인데, 음. 페로브스카이트가 뭐냐면은, 음. 자, 도체, 반도체, 부도체 어려우시죠? 자, 어려워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페로브스카이트는 광물입니다. 광물. 광물. 네, 광물이고, 이게 러시아 우랄 산맥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랄 산맥. 우랄 네, 산맥. 우랄 산맥. 네, 발음 조심하셔야 제가 돼요. 얘기하면 하나도 욕 안 같은 그런 네네. 효과가 있어요. 그 우랄 네, 산맥이라 우랄 그래가지고 산맥. 네. 우랄 산맥에서 발견된 광물이에요. 이게 19세기에 오, 발견이 됐는데 네, 발견된 네, 지 네. 꽤 오래됐죠. 근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음. 본격적으로 요거를 이제 좀 우리가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음. 근데 지금 이게 갑자기 왜 지금 갑자기 태양 이슈가 되냐. 이슈로 네. 떠올랐냐면은, 자, 페로브스카이트가 방금 제가 폴리실리콘 이야기를 했죠. 네. 폴리실리콘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전기 에너지를 뽑아낼 수가 있는 오. 이 소재예요. 광물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음. 생산 단가가 훨씬 낮고요. 네. 그리고 크기 또한 너무나도 더 효율적으로 작아져가지고 네. 이런 그 휴대폰에도 들어갈 정도예요. 그래서 되게 작죠. 네. 그래서 이 생산 단가도 훨씬 현저히 낮고, 음. 그리고 크기도 훨씬 작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플러스 전기 에너지를 잘 뽑아냅니다. 오. 네, 요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게 산업이 많아지니까 음. 이제 재생 에너지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떠오른 건데, 아. 문제는 뭐냐면은 네. 페로브스카이트가 공식적으로 상용화가 되려 그러면은 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 아직까지는 연구 네. 단계예요. 연구 단계. 아, 맞아요. 연구 네. 단계. 네, 그것도 공부하셨어요? 네, 여기 오. 그 필기 왔어요. 국내 그래요? 연구 중에 네, 실리콘 연구 태양광 단계입니다. 편집원. 네. 네, 아직 상용화 되려면 아직 많이 네. 남았다. 아, 이렇게 연구 생각하시면 단계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신기해요. 쌤,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시죠? 네?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속속들이. 이거 전문가 하려면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야죠. 진짜 신기합니다. 이 정말 이 이슈에서 제가 네. 어떤 걸 가져와도 그냥 쏙쏙 다 아시는 이 쌤의 또 설명이 홍스탁 여러분들이 우리 프로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또 페로브스카이트 이름 자체도 어려운데 이걸 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이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또 태양광이라든지 이렇게 친환경 관련된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게 잘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쌤, 그러면요 오늘 이슈 시간에 이 태양광 관련돼서도 되게 제가 느끼기엔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거 맞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 태양광 에너지가 네. 이제 전기 에너지만큼 효율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고 설비하고 이거를 전기 에너지로 전기 이런 것들을 다 효율을 따졌을 때 네. 그 효율을 다 보려고 그러면 몇십 년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폴리실리콘이라는 거를 쓰면은 그렇다라는 건데, 네. 만약에 페로브스카이트가 정말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또 말이 달라져요. 아, 좀 더 빨리 네. 이 전기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또 지금 태양광 네.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에너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상용화가 되냐 안 되냐가 네. 태양광 에너지의 이 핵심인 것 같아요. 아. 바로 이제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이 태양광 에너지가 이제 앞으로 딱 상승을 해줄 촉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연구 단계니까 네. 네,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 전까지는 태양광 에너지가 뽑아낼 수 있는 한계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의 뭐 전망이라든지 뭐 좀 긍정적인 이런 마음이 든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좀 눈여겨보시게 되면은 좋은 성과 그런 투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슈 시간도 진짜 좀 약간 특이한 소재로
주제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이 이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코너잖아요. 바로바로 증문즉답. 이거 선생님 감동하신 거예요? 너무 좋으셔서? 아니요. 네. 시간이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했어요. 왜 빨리 하는지. 예. 왜 빨리 하는지. 네네, 왜 빨리 하십니까? 왜 빨리 하는지. 네네. 일단 첫 번째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네. 네, 일주일 중에 바로 홍스탁한테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궁금하신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우리가 매물대 강의 때문에 질문을 많이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어제 것까지 이렇게 같이 바로바로 증문즉답에 함께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알겠어요. 네. 네, 바로 또 이렇게 네. 콜 해주시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바로바로 증문즉답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영상 방법 함께 보실게요. 이렇게 네, 오늘 이 증문즉답 조금 빨리 찾아왔는데요. 그만큼 우리 홍스탁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을 받고 또 1대1 바로 코칭, 이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자, 이 바로바로 증문즉답 정말 귀한 시간인데요. 바로 시작을 또 해볼게요. 궁금한 게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벌써 2개 질문도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경이로운 홍스탁님. 또 이 질문, 이 형식 잘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형식. 거의 저희 단골 패널님이시죠. 오늘 카카오 액면 분할 발표했는데 액면 분할 때 어떨 때 시행을 하고 액면 분할으로 가면 기업에 어떤 이득이 좀 있을까요? 테슬라와 삼성전자를 보니까 분할 후 주가가 내려가던데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액면 분할이라는 거는 지금의 지금 가지고 있는 주가를 네. 분할해가지고 주가를 늘리고 주식 수는 늘리고 네. 주가는 낮추겠다는 의미예요. 네네네. 이해되셨죠? 네. 예를 들어서 10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10만 원짜리야 주가가. 그 일주에 10만 원이죠. 네. 두 개로 나누면 얼마예요? 일주에 10만 원인데 두 개로 나면 5만 원이죠. 5만 원이죠. 네. 그럼 주식 수는 한 개에서 몇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됐죠. 두 개가 되죠. 네. 그러면 3분의 1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3개가 되죠.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돼요. 액면 분할은. 액면 분할을 한다. 네, 그렇게 이제 네, 액면 네. 분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떨 때 액면 분할을 시행하냐? 네.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유통 물량이라 그러거든요. 네. 유통 물량. 한마디로 이제 유동 주식수. 음. 우리가 현금에서도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주식에도 마찬가지 유동성이 필요합니다. 음. 근데 주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 유동성이 어떻게 될까요? 유동성이 어떻게 될까? 주가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 유동성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일주에 1,000원짜리, 일주에 1,000원인 종목이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일주에 100만 원인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주를 사기가 어떤 게 더 편해요? 1,000원. 1,000원이 더 편하죠. 네. 그럼 주가가 올라가면은 일주 사기도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내가 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이면은.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보고 유동성이 얼어붙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어붙는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유동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내 회사의 주식이 네. 유동적으로 계속 이게 돌아가기를 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주가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그냥 이제
액면가상 좀 낮게 보이려고 할 때도 있는데 네, 보통은 네. 이제 유동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동성. 조금 더 네. 사람들에게 유통을 시켜주고 네. 그게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액면 분할하기 전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네. 500만 원 정도예요. 오, 일주에 네네네네. 1조 5, 6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은 일주 사기가 쉬워요? 어렵죠. 어렵죠. 네. 근데 지금 일주 삼성전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살 수 있죠. 네. 요겁니다. 네. 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경이로운 홍스탁님, 우리 단골 패널이신데 질문에 답변이 좀 활기차게 되셨길 바라면서요. 다음 우리 떴떠님, 아, 이분도 이제 굉장히 저는 익숙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주 추가 상장은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에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추가 네. 상장을 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 목적에 따라서, 네. 다만 이제 추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주가의 영향은 음, 이제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왜요? 없던 물량이 생겼잖아. 아, 네, 없던 물량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추가 상장 같은 경우는 어떨 때 할까? 어떨 때 하나요? 네. 네? 어떨 때 하나요? 자, 추가 상장 같은 경우는 네, 어떨 때요? 자, 빈 상자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 상자에서 뭘 꺼내가지고 줘야지 여기다가 곡간을 채워 놓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내가 줄 게 뭐가 있어? 없- 주식밖에 없잖아. 아, 주식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네. 추가 상장을 통해서 자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 네네네. 네네네. 그럼 이제 추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네. 당장에는 단기간에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아. 왜? 돈이 없다라는 거잖아. 그쵸. 네, 돈을 확보하겠다라는 아, 거니까. 곡간이 비었으니까. 네, 네. 곡간이 좀 비었다라는 네, 의미니까 네. 요거를 좀 악재로 받아들입니다. 아, 추가 상장. 근데 이건 단기 악재에 그냥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유통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유통 비율. 이 유통 비율이 뭐냐면은 요거는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네네. 자, 유통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에는 유통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발행 주식 대비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물량을 유통 비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유통 비율이 낮은 회사 같은 경우는 추가 상장을 해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쵸. 유통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뿐이니까. 근데 안 그래도 유통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 많은데 네. 막 유통 비율이 70% 80%까지 돼요. 이거 많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유통 비율이 이렇게 70% 80%까지 안 그래도 많은데 네. 여기서 또 추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좋지 않죠. 아, 추가 근데 상장. 애시당초 유통 비율이 많지가 않아. 네. 20% 30% 50% 미만이면 우리가 적다 그러거든요. 음. 그럼 애시당초 적은데 이거 추가 상장을 해도 크게 영향은 없어요. 오. 네. 뭐 이제 근데 이거는 다 달라요. 그 기업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또님 기업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 이 추가 상장은 보통은 좀 악재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렇게 좀 좋은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증 해소에는 저는 홍스탁 바로바로 증문즉답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과 딱 코너에만 함께 하시고 노란톡에만 딱 들어오신다면은 내가 궁금했던 거를 한 번에 통쾌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요. 우리 홍스탁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처음 보시는 분이에요. 작소홍님. 상승장에서 회복해둔 현금을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떤 거요? 네, 상승장에서 네. 확보해둔 현금을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작소홍님 너무 궁금하셔서 우리 주린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맞습니다. 자, 대박이님, 안녕하세요. 무상감자 결정은 무조건 악재로 해석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무조건 악재로 해석이 아, 됩니다. 무조건 악재로 네. 해석된다. 네. 무상감자는 뭐예요? 네? 뭐 감자 샐러드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무상감자 다 찐 알아요. 감자예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감자는 뭔데 그러면? 감자니까 감자. 네? 감자. 네. 감자. 아, 진짜 이 통탄을 금치를 못하겠습니다. 제 제자라고 지금 어디 내세우지도 못하겠습니다, 진짜. 자,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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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는 뭐냐면은 네. 자, 쉽게 얘기해 줄게요. 그래요. 쉽게 자. 알려주세요. 이걸 어떻게 쉽게 알려줄까? 고마워요, 선생님도. 쌤도 이렇게. 가만 있어요. 알겠어요. 네. 자, 알려주세요.
10주가 이렇게 있어. 감소. 그렇지, 감소. 내 이렇게 주식수가, 했잖아요, 감소. 내 주식수가 감소되는 거예요. 아, 주식수가 감소되는 거. 근데 네. 이 감소를 시킬 때 돈을 주고 감소를 시키는 게 유상감자고, 네. 내 주식이 있는 거를 뺏어가는데도 돈도 안 주고 그냥 공짜로 뺏어가요. 아. 그럼 이런 경우는 무상감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약재죠. 아, 그러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유상감자 이거네요. 그쵸. 아, 예. 먼저 한번 따기해줘. 예. 알겠어요. 아유, 네. 아무튼 이제 감자는 내 걸 뺏어가는 겁니다. 그럼 안 좋죠, 네. 당연히. 당연히 안 좋죠. 네. 아, 우리 대박이님. 이 방송은요, 대한민국 주린 여러분들이 다 시청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바로 증문즉답 코너도 이렇게 길게 해드리고요. 이런 감자, 한 번에 딱 정리도 해드리니까요. 주린 여러분들 많이 홍스탁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양희님. 안녕하세요. 정말 잘 몰라서 그런데요. 보유 종목 중에 신주 인수권 종목이 있더라고요. 신주 인수권 주식은 유상증자를 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걸까요? 그리고 이 주식은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참 이것도 양희님, 네. 자, 종목마다 달라요. 아, 종목마다 다르다. 네. 종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차트를 봤을 때, 네. 그리고 회사의 모멘텀이나 재료를 봤을 때 상승 모멘텀이 있고, 네. 차트도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차트예요. 네. 근데 이 신주 인수권에 있어서 유상증자의 발행가가 되게 메리트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유상증자를 받아야겠죠? 아, 네. 근데 네. 내가 봐도 이거는 뭐 상승 모멘텀도 없고 재료도 미미하고 뭐 회사의 차트를 봤을 때도 이거는 상승 추세로 가기 좀 힘들어. 네. 심지어는 유상증자 발행가가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 메리트가 없어. 이러면 굳이 안 받아도 되겠죠? 오. 네, 이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종목마다 다르다.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은 알고 계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바로바로 증문즉답도 하고 홍스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주식이 어려운 이유. 모든 게 내 선택이어야 되고 좀 내 원칙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이 알아야 되고 정말 이 주식의 길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홍스탁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이 같이 공부하면 지식은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노란톡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바로 또 가볼게요. 그녀님 질문이요. 오늘 히토류 관련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던데 이번 히토류 이슈 언제까지 조금 뭐 지속이 될까요? 뭐 전망이 궁금합니다. 당분간은 조금 지속될 수 있을 확률이 네네. 있어요. 확률이 왜 있다.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네. 그렇고 히토류 국산화를 하려고 지금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그런 것 이유가 같아요. 뭘까? 중국한테만 나는 게 싫어서? 자, 네. 일단은 히토류가 반도체 소재에 많이 쓰인다고 했죠. 제가 갖고 네. 왔잖아요. 네, 반도체. 그거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반도체 많이 쓰인다. 네, 반도체에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반도체 최대 강국이 어디예요? 중국. 아니죠. 한국. 자, 세 나라가 있어요. 네. 네. 첫 번째 미국, 두 번째 대한민국, 네. 세 번째 대만입니다. 대만? 네. 그래요? 이게 이제 3대장이에요. 오. 반도체 3대장. 네. 대만은 지금 많이 치고 올라와요,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만이요? 예.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거 네. 좀 많이 찾아봐야 되고.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반도체 강대국이 이제 세 나라가 있는데, 네. 이 세 나라가 어디에 의존을 해요? 우리나라? 미국. 중국한테 의존을 하잖아. 중국한테. 히토류 때문에. 히토류 때는 중국한테 의존을 많이 하죠. 네네네. 근데 대만이 중국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네. 우리나라도 뭐 사실 중국한테 기대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지금 주변 국가 보세요. 일본 있지, 중국 있지. 쌤이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호주 있지, 막. 지금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그런 오해 살 만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아니. 오해되지 않도록. 워아인입니다, 워아인이. 네. 우리 중국 팬분들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큰일 날 사람이네. 아무튼. 오아인이. 네. 자,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있잖아요.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새우등 터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우리나라도 때문에, 항상 이 소재에 대해서 국산화에 목말라 있다고요. 네네. 미국은 또 어때요? 미국도 중국을 되게 견제하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치사하게 히토류 가지고 막 협박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음. 심지어는 대만까지도 히토류 자국화 정책을 좀 펼치고 있어요. 아, 히토류 자국화 정책.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지금부터 이슈가 들어오기 아니지 원래부터 이슈가 있었지만 네. 지금 또 이제 정부에서도 히토류 관련돼 가지고 발언을 했어요. 네. 이제 지금 또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온 만큼 당분간 네. 이 이슈는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당분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 같다. 우리 히토류는 워낙 홍수탁에서 많이 다뤘던 그런 주제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은근히 괜히 히토류 얘기가 나오면 반가운? 상승장이 나오면 괜히 반가운? 그런 마음은 저희 주린이만 드는 거 맞죠? 네, 다음 질문 또 바로 가볼게요. 히토류에 대해서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앞으로. 후루루 짭짭 맛 좋은 라면님. 콜 옵션과 풋 옵션을 우리 바로 선생님의 쉬운 설명으로 알고 싶습니다. 콜 옵션, 풋 옵션 이거 다 네. 설명하려고 그러면 1시간, 2시간 넘습니다. 1시간, 2시간 넘는다. 잠깐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일단은 콜 옵션, 풋 옵션이라는 거는 네. 옵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럼 콜 옵션은 뭘까? 콜이 뭐예요? 콜 음. 끌어들인다고. 그러니까 콜은 부르는 거잖아. 네네네. 그죠? 부르는 거죠. 부른다. 끌어들인다. 그죠? 네. 부르는 건 뭐야? 내가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네네네. 불러들인다라는 건 산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옵션 만기일 전에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 내가 살 수 있는 권리가 네. 콜 옵션인 거고, 그리고 풋 옵션이 있어요. 음. 풋 옵션은 뭐예요? 풋. 밀어낸다. 밀어낸다. 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판다라는 거겠죠. 그럼 풋 옵션은 옵션 만기일 전에 내가 팔 수 있는 권리를 팔 수 있는 권리. 권리다라고 오, 생각하시면 네. 좋아요. 오. 그래서 콜 옵션은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풋 옵션은 내가 밀어내는 거니까 음. 팔 수 있는 권리. 요렇게 그냥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콜은 이제 내가 네. 사는 거, 네. 풋은 이제 파는 거. 예.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우리 후루루 짭짭 맛 좋은 라면님께서 요런 확실하고 또 명쾌한 답변을 원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좋은 설명이 되었길 바라고요. 에드칼라님 질문입니다. 네, 앞으로 이거 우리 홍스타 노란톡의 뭐 공식인가요? 질문입니다. 평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을 보면 주가 움직임도 거의 없고 무언가 안 좋으니 다들 거래를 안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래량의 많고 적음도 종목 선택에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평소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을 보면은 네. 주가 움직임이 별로 없다. 근데 뭐 무언가 안 좋으니까 다들 거래는 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닐까? 아니냐? 네. 거래량이 많고 적음도 종목 선택에 유의해야 될까? 네.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다. 네. 오. 그렇진 않습니다. 네. 거래량이 많지 않다 그래서 뭐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오, 그래요? 네. 그냥 잠시 소외됐을 뿐인 거죠. 잠시 관심을 안 받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거래량은 언제 발생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에드칼라님께서 질문 주신 것 네. 중에 음.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주셨는데 거래량의 함정이 있어요. 뭐예요? 자, 거래량이 많이 발생됐다라는 건 뭐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변동성이 갑자기 확대가 됐다 안 됐다? 네. 확대가 됐죠. 네. 그럼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은 내가 이 변동성에 들어갔을 때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손실을 볼 있다라는 수도 거죠. 있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오. 거래량이 모든 걸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네, 우리 에드칼라님 오늘도 또 질문 당첨되셔가지고 좋은 답변 들어가셨습니다. 자, 볼트님, 우리 볼트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로님 이렇게 늘 인사를 해주세요. 한 회사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할 경우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이 회사는 높아진 주가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 이런 악재가 겹쳐서 나중에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공매도는 단기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걸 제외한다면 악영향이 더 큰 거죠. 네, 공매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악영향이 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순 기능을 한다고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순 기능을 하는 역할은 진짜 미미하고요. 이 공매도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뭐 개인 투자자한테는 거의 뭐 무덤이라 보시면 되죠. 좀 이렇게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잘. 네. 제가 놓친 또 이게 있을까요? 채무 불이행. 네, 뭐. 여기 채무 불이행 등의 뭐 악재가 겹쳐서 나중에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한 회사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네. 예,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공매도입니다. 네. 예, 이미 좀 이게 좀 잘못. 네, 예, 이거 좀 예. 실수하셨나봐요. 예. 네. 예, 아무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질문 이상해가지고, 네, 예. 주가를 상승시키는 걸 막기 네. 위해서 하는 게 공매도예요. 네, 맞아요. 예. 우리 볼트님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상식을 막기 위해서. 아, 잠깐만 이렇게 술수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감사합니다, 볼트님. 네, 좋고요. 미키 씨 다음 미키 씨 질문 바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증문즉답 질문입니다. 현 한국 시장에서 보면 기관이나 개인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매도량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시장을 보면 기관이나 개인 그리고 외국인의 거래량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한국 시장도 미국 주식창처럼 바뀔까요? 그리고 현재 연기금 매도로 개인들이 반발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은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바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일단은 뭐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전혀 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볼 수가 없을 것이고, 현재 연기금 매도로 개인들이 반발이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연기금 매도를 어떻게 바라보냐, 네. 이걸 저한테 대놓고 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제 의견이 궁금하신 거겠죠? 그쵸. 그죠? 제가 또 연기금에 또 타겟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자, 일단은 연기금이 나쁜 거죠. 아, 나쁜 거다. 네. 네.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싶지만 네네네. 차마 못 하겠죠, 지금. 아, 방송이다 네네. 보니까. 네네네. 자, 왜 그러냐?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자, 누구 돈으로 운영이 되나요? 연기금 네. 기관의 돈으로. 국민의 돈으로. 아, 국민. 네. 네. 웨이크업. 네. 국민의 돈으로 네, 운영이 국민의 됩니다. 돈으로. 네. 이 국민의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한국 시장은 국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물론 외국인도 있지만 그렇죠. 대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럼 시장이 하락할 때 가장 많이 손해보는 게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기금을 대형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대형 기관, 주식 대형 시장에서. 기관. 왜냐하면 자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대형 기관입니다. 맞아요. 그 기관 중에서도 탑 오브 탑 기관이에요. 오. 네, 탑 오브 탑. 네. 네. 근데 이 탑 오브 탑인 기관이 그것도 국민의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기관이 시장이 하락할 때 매수로 받쳐주지 않고 개인들이랑 같이 네. 힘을 합쳐가지고 매수로 주지 네. 않고 오히려 단타로 치고 빠진다. 오. 오히려 매도로 같이 외국인과 네. 같이 판다. 오. 이거는 누구를 위한 네. 연기금인가라는 거죠. 저 누굴 위한 연기금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셨구나. 네. 아무튼 이제 네. 또 근데 이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무리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연기금 입장에서는 또 국민의 돈이다 보니까 이 돈을 또 지켜야 돼요. 투자를 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또 그 입장도 있지만,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 시장에서 개인들이 이제 같이 할 때 그 하루 이틀 같이 매수해 주는 걸로 큰 타격을 입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 양날의 그게 있어요. 네. 양날에 좀 검적인 네. 그런 네. 양면성이 있다.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근데 일단은 있다. 연기금이 조금 이제 옛날부터 그런 그 좀 못돼 먹은 짓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네, 주식 시장에서. 네, 주식 시장에서는 좀 약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바로 가볼게요. 자, 우리 긍정이 가득한 우리 홍스탁 방이 되어야 됩니다. 경이로운 홍스탁님 또 질문 주셨어요. 아, 단골 패널님이시죠. 질문, 기업에서 시비 발행을 하던데 왜 시비 발행을 하고 기업에는 이것들이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네. CB가 뭐예요? 시비, 전환사채요. 어? 전환사채. 오, 전환사채가 뭐예요? 아, 전환사채요. 이렇게 돈 빌려준다고요. 참나. 네. 자, 네. 참나. 자, 네? 채권은 뭐예요? 돈을 빌려준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서. 자, 네. 채권은 금융이에요. 금융. 네. 네. 자, 학생 자세 똑바로 하시고 지금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채권은 금융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 금융. 네, 저거 받아줄게요. 자, 금융. 네. 네. 채권은 금융이에요. 음. 그럼 이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국채. 국책? 국채. 국채. 회사채. 네. 국공채? 개인 채권. 개인채. 네, 그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지금 국채금리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국채금리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국가 네. 채권. 음. 그리고 사채는 뭐예요? 사채 쓰면 어떻게 돼요? 쿤나요. 그 사채가 아니죠. 네. 이 사채가 아니고 네. 사채는 뭐냐면은 회사채를 아. 회사의 채권을 가지고 우리가 사채라고 합니다. 사채. 네. 그래서 전환사채가 네. 그 회사의 채권, 음. 그 회사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시켜주는 용도로 쓰이는 채권이다 해서 전환사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뭘로 전환해준다 그랬지? 뭘로 전환해준다 그랬지 방금? 주식으로? 그렇지. 네. 자, 메이크업 하시고. 자, 전환사채. 뭘로 전환해준다고? 주식으로 전환해준다. 전환해준다. 네.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인데, 네. 이 시비 발행을 왜 하냐? 음. 이 전환사채를 왜 하냐? 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을 빌릴 때에는 담보라는 게 필요해요. 네. 근데 만약에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된 기업 같은 경우는 담보를 뭘 잡을까? 보통 부동산을 잡거나 네. 보통 회사의 중요한 그 담보로 잡을 수 있을 법한 물건들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죠? 담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네. 잘 안 빌려줘요. 왜요? 회사의 신용을 보기 때문에. 신용.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안 빌려주죠. 네. 그래서 담보라는 걸 잡게 되는 거잖아요. 담보를 써도 사실은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네네. 상장된 회사는 네. 아주 훌륭한 담보가 있습니다. 뭐죠? 아주 훌륭한 담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담보일까? 훌륭한 담보. 주식이에요. 주식. 네. 주식 시장에서 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훌륭한 담보예요. 훌륭한 담보다. 네. 그래서 이 시비 발행의 전환사채의 담보는 뭐가 된다? 주식. 그렇죠. 주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나중에 네가 나한테 100억을 빌려줘. 그럼 나는 이 100억에 대해서 내 주식으로 갚을게. 이렇게 발행을 하는 게 시비예요. 시비.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빌려주는 측에서 지금의 주가를 보고 빌려줘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의 주가를. 그쵸. 이게 조금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네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50억을 빌려줄지 아니면 100억을 다 빌려줄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네. 시비 발행은 기업의 일단은 이미지 자체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 네. 이 기업은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루트로 네. 돈을 은행권에서 이렇게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네네. 정상적이지 지금 그런 정상적인 범위를 부채 비율이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을 시비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장 기업 이미지에는 좋지가 않아요. 이해되셨죠? 네네네. 아무래도 부채 비율에 대한 이야기 관련된 네. 그렇게 관련되다 보니까 기업 이미지에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시비 발행을 통해서 당연히 이렇게 돈을 융통을 한다라는 거는 기업의 이미지에는 당연히 안 좋다. 그쵸. 라고 생각하시면 오. 좋은데 다만 이 시비 발행을 했을 때 이 시비 발행을 인수하는 네. 이 전환사채를 매입해주는 이 기업이 또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물론 이게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겠군요. 네, 오늘 이렇게 이 CB에 대한 또 얘기도 확실하게 또 공부를 했고요.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바로바로 이 증문즉답 호스탁 시간 정말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 바로 하나 가볼겠습니다. 실버라인님 질문.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요, 전환사채랑 이 유상증자랑 좀 비슷하게 봐도 되나요? 사실은 그 유상증자도 네. 종류가 있어요. 오, 그래요? 네네네.
유상증자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다 그러면은 이건 내가 누군가를 딱 지목해서 너 유상증자 받을래? 라고 지목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는 전환사채랑 비슷해요. 이런 경우엔 비슷하다. 근데 주주들을 상대로 무기명 그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안 비슷하다. 비슷하지 않죠. 무기명과 이 제3자가 좀 차이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둘로. 네. 그러니까 상대가 있냐 없냐예요. 상대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상증자를 하느냐, 네네네. 아니면 누굴 한 내가 콕 사람한테. 집어가지고 하느냐. 근데 콕 집은 사람이 갑자기 저기 현대차야. 근데 현대차에서 그 유상증자를 받았어. 그럼 야 이거 현대차가 저걸 왜 해줬지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 상대를 좀 정해. 이유가 있으니까 빌려줬겠지 하고 또 그 주가에 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제3자와 무기명 유상증자까지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 홍스탁은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도 성장하고 제가 또 주린이 대표 커넥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스탁과 함께 한다면은 이 빨간 계좌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이 주린이 여러분들이 가득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쌤 그러면은 그 질문이 지금 약간 이어서 들어왔는데 뭐 하나 더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대한항공이 이 사는에게 하는 게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네, 맞아요. 맞다. 네. 이렇게 비슷한 케이스로 보면 된다라고 또 마지막 질문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바로바로 중론즉답까지 힘차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이 2월의 마지막 주도 끝났습니다, 쌤. 목요일이잖아요. 네. 다음 달이면 또 3월이에요. 네. 봄이 찾아옵니다. 네. 다음 달 첫 방송에 핑크 색깔 입고 한번 할까요? 아, 네. 근데 봄은 이미 찾아왔어요. 아. 입춘이 됐기 때문에. 아니, 네. 이렇게 또 밥솥아. 3월이니까, 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입춘이 됐기 때문에 봄이 이미 왔다. 네네. 그러니까 꿈 깨라. 네. 아무튼 이제 3월을 좀 산뜻하게 출발하자 이런 내용이시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봄이 또 와가지고요. 이렇게 저는 3월 달에 저희는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건데, 그 전에 2월을 마지막 이렇게 또 마감을 하는 우리 주린 여러분들한테 뭐 한마디, 명언 한마디 또 해주세요. 네. 아무튼 이제 네. 제가 이 증문즉답을 하면서 네. 정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또 질문을 받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면서 저도 옛날에 이제 알았던 것들을 지금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네네.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네.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 저한테도 사실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공부가 또. 네, 이제 제가 이제 잊고 있었던 것들. 그렇지, 이거는 그랬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네. 제가 이제 여기서 계속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저도 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주식이 이렇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또 초심을 잃지 말하거든요. 초심 잃지 말자. 네.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요만한 목표로 가지고 네. 건강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계속 하다 보면 욕심이 이만큼 그죠. 많아지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초심을 잃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식에서 중요한 것 중에 정말 큰 하나는 또 초심이고 초심. 또 다른 하나는 중용인데, 중용. 네. 그래서 초심을 오늘은 좀 잃지 않는 음. 그런 좀 하루를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한 5거래일째 계속 시장이 네.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하락을 했잖아요. 이 하락 때는 뭘만 생각해요? 복구만 생각합니다. 그쵸. 제발 맞아요. 복구만 되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시장이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줄 때 사람들은 복구가 됐을 때 수익을 좀만 더 봤으면 좋겠다가 됩니다. 중용. 복구해서 수익으로 바뀌게 되죠. 그쵸. 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초심과 중용을 잃지 않는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봐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없기 때문에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